자, 한 달이나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뭘 했던가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오래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와가지고 진화가 돼서 오늘날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진화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아주 미생물에서부터 그것이 점점점 분화돼서 나중에 우리와 가까운 건 뭐예요? 포유류 동물. 포유류 동물, 뭐 개, 고양이, 고래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포유류 동물에서 또 갈라져서 또 원숭이 쪽 같은 그런 영장물 그런 것들로 진화를 해서 그 중에서 그 영장물 중에서 사람과 비교적 가까운 거 카포피데쿠스라고 하는 데서 또 갈라져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것도 그때까지도 원숭이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호모 에렉투스 이것이 본격적으로 인간다운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발달된 것은 호모 사피엔스라서 우리의 직접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생각 안 나는 거 어쩌겠어요? 어쨌든 대충은 이해되죠? 예. 예. 뭐 일일이 말은 못해도 나중에 책을 읽어보신다든가 할 때 또 생각이 나실 테고 어쨌든 그 전에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구가 45억 년, 46억 년이라는 그런 긴 나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일지도 모를 만큼 많이 그 외부에서 별이라든가 행성이라든가 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몇 가지만 얘기했지 그 기나긴 헤아릴 수 없는 그 기나긴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변화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공룡이 뭐 전멸할 정도로 그 동식물이 다 죽고 95% 이상이 다 없어질 만큼 지구가 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 수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 헤맬 수도 없고 그것은 이제 역사가들이라든지 고고학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찾아낸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이죠. 그러면 좀 더 시대를 가까이 와서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 이야기는 빼고 이제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때 그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그렇게 나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발견을 해서 글로 잘 기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어떨까요? 사실이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글씨로 표시가 되니까. 근데 글씨가 나오기 전에는
과거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림으로 하려는 것도. 그렇죠. 좋습니다. 그림 같은 것들이 돌에 새겨 있다든지 동굴의 벽화에 그려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유적이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땅속에서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런 옛날 그 선인들이 쓰던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것을 연대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 아, 몇 년도에는 이런 도구를 썼겠구나. 그런 도구를 썼다면 무엇을 했겠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호미 비슷한 것처럼 쓸 거라면 아, 농사를 지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고학자들이 보고 그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통일하고 학설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때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글씨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역사는 선사시대, 글이 나오기 전에 그런 유물, 유적 이런 것들로 추정해보는 선사시대와 글이 나와서 기록이 되는 역사시대 이렇게 나누어 본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는 옛날에 이랬단다 하고 가만히 멈춰 있을까요? 아니요. 네. 새로운 또 발견이 되면 옛날 것이 고쳐지겠죠. 그렇지. 잘못 아는 거. 지금 제가 떠드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역사가. 아, 틀렸어 이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연대가 잘못 측정이 되었다든지 또 그보다 더 전에 새로운 게 발견되면 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저 70만 년 전에 저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더 옛날 것이 발견됐어. 그러면 연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는 현재 학자들이 발견한 상황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역사는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선덕여왕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해서 너 절대적으로 내 말이 맞아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런 전해 오는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뭐 역사뿐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요 거의 가짜 투성이들입니다. 더더욱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사람들 흥미를 위해서 지 마음대로 꾸며대 갖고 막 퍼뜨리는 게 있어요. 맞아.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 이랬디야 저랬디야 그게 믿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한테 듣고도 믿는 판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그걸 읽으면서 이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면 텔레비전에서 나왔어. 라디오에서 나왔어. 그랬거든요. 신문에 있었어. 그런 거를. 그거는 뭐 신이 쓴 건가요? 사람이 기사 쓰고 그래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썼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꾸며서 썼다면은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그런 독재 시절에 다 꾸며가지고
하니까 그걸 다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지금도 가짜가 그때 자기가 엄청 많았어, 들었던 거. 그때. 광주 사태라 하면서 광주에 빨갱이들이 왔다고 하는 건 그때 한 소리인데 지금도 믿고 있어. 그때 들은 것을 진짜로. 사실은 변할 수가 있어요. 진실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유튜브 알도 못하는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나쁜 의도로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 돈벌이를 위해서 나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올려놓는 사람은 어때요? 흥미거리로 해놓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놈이라고 해도 되긴 해요. 네? 어쨌든 지금 화면을 찍는다고 하니까 요거 못하겠네. 자, 역사는 그렇게 해서 변한다 하고 그 역사도 그때그때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역사가 아직 역사 시대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글로 기록되기 전에 선사시대. 이 선사시대는 여러 알다시피 돌을 주로 도구로 썼던 시대. 그거를 석기시대라고 그래요. 석기시대. 돌 석자, 석기시대.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구리를 발견하게 돼요. 구리 아시죠? 물렁물렁한 그 구리를 또 발견하고 또 그거를 아연이라든가 이런 걸 섞어 가지고 뜨겁게 해갖고 조금 더 단단한 청동기. 요즘에 청동 아시죠? 네. 어디 뭐 미술가, 우리는 현재 청동 별로 안 쓰죠. 네. 그 미술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각품 만들고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사람 모양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청동 가지고. 그런 청동기를 쓰던 시대를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는 또 철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쇳덩어리가 땅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재료를 구해서 높은 온도에다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불 켜고 하는 그 정도는 몇백 도밖에 안 되니까 철을 녹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철이 달궈질 뿐이지 녹이지는 못해요. 근데 막 1000도, 2000도 뜨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크게 나눈다 이거예요. 뭐 처음에 아무것도 뭐 할 줄 모르니까 돌이나 깨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를 쓰던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을 쓰던 철기 시대,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고 또 거기서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어떤 의식을 하고 이러죠. 그래서 크게 문명이라는 말이 있고 문화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문명이라는 건 뭘까요? 살아가는 문명이 아닐까요? 네? 살아가는 이렇게 문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발견이 됐죠. 그보다 전부터 한다면 기계들이 만들어졌고 또 전기가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쓸 수 있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삶에 필요한 그런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발달되어 간 것들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예, 예.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죠. 과거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런 여러 가지 과학물물이 발달하는 걸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든지 과거부터 쭉 내려왔었죠. 네. 그리고 뭐 저기 책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쭉 써와가지고 글이 남겨지고 또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그런 걸 통해서 알고 또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또 대전에 특별히 하는 행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전만의 다른 지방과 다른 어떤 분위기나 특성이 있죠. 이런 걸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문명과 문화를 한꺼번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집에 가면 냉장고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전화기가 있고 뭐 아무튼 불편한 거 별로 없죠. 남들이 쓰는 거 거의 갖고 계시죠. 세탁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의 옛날 사람 수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자, 시간적으로 갈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텔레비전에 자연인 나오죠. 네. 그 정도까지는 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누리지. 그런데 나 혼자 어쩌다 길을 잃어가지고 어느 산중에 그냥 고립이 돼버렸어.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무인도. 배에서 어떻게 해서 무인도에 가 있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옛날식으로 그냥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무 산에 그렇죠. 가서 나무에다 불 떼서 네. 밥에서 먹고 된장찌개 김치하고 먹고 지금은 막 고기야 무슨 뭐 피자야 그냥 뭐 그런 먹을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네. 혼자가 아니라고 쳐요. 너무 외로우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도서관이 네. 아니고 어디 외딴 섬에 그냥 이 도서관 차가 우리 데려다가 어디다 내려놔 버렸어. 알고 보니까 외딴 섬이야.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식을 고기라고 해고. 하면 끓여 뭐 나무에다 불 떼서 밥에 먹고 그래야 성량도 없는데 풀어. 옛날에는 도를 차도를 찾아서 예. 이렇게 진행이 같이 부딪히면 불이 그래. 나오더라고요. 진행이 그렇죠. 빨리 안 돼. 빨리 그거 가만 좀- 있어들. 그렇게 그래. 해야죠. 그러면 이제 당장에 하면은 이제 쥐라도 잡든가 뭐 해야지 않아요. 먹으려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쥐는 못 잡고 식 같은 거 찾아다녀야죠. 어쨌든 먹으려니까 배고프니까 뭐라도 짐승 잡아야죠. 문물에 가서 물 그래서 생건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국물이 아까 어딨어 무인도에. 돌을 그렇다. 돌을 그건 말이 안 돼. 부딪혀가지고 해갖고 뭘 태워가지고 할 텐데 아마 나무 긁어다가 그렇게 불 피우기 쉽지 않을 거요. 라이터가 없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 예. 밤에요 차도를 갖고 예. 막 문질러서 불나는 놀이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러면 여사님은 꼭 우리하고 같이 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불은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무 보드러운 걸 갖고 와가지고 돌로 막 자꾸 말하면 진행이 늦어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좀. 아니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옛날에 수돗물도 없어가지고 음. 하게 다른 동네 가서 물동물한테 이고 갖다 먹기도 하고 진짜 자. 너무 곤란하게 살았어요. 선생님 말씀. 자, 어렵게 그래서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는 현재 문명을 누렸잖아요.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런 외딴 섬에 가면은 거의 옛날 구석기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는 내가 알고는 있어. 네. 그러죠. 그런데 실천은 힘들지. 우리는 그렇게 이 문명에 갑자기 몇천 년 뒤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 60, 70년대 농촌에서 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전기는 있었죠. 아, 60년대는 또 전기도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다 있었어요. 몇백 년 전이나 몇십 년 전이나 똑같았던 거죠.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더 가서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뭐 60년대나 별 차이 없을 만큼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3, 40년, 4, 5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최첨단 상황에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컴퓨터라든지 이 휴대전화 하나만 가지고도 못하는 게 없을 만큼 다 할 만큼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휴대전화 뺐으면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무인도 갖다 데려다 놓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동안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동물들은 지 마음대로 잘도 살고 있는데 난 어떻게 살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그러한 과학 문명을 알고 있어도 대책이 없을 판인데 과거 선인들은 그런 지식 자체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본인들이 하나하나 발견해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석기시대 사람들을 원신이라고 말을 해요. 옳은 말일까요? 원신. 원신하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좀 더 무식하고 인간답지 않고 뭔가 좀 사나울 것 같고 미개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짐승 같은. 예.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마음의 원신이라는 말도 원래는 느낌이 뭐 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받고 현 문명을 누리면서 살았어도 무인도 가면 꼼짝을 못할 판인데 옛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조상에게 배우고 또 그 사람이 자식에게 알려주고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석기 시대인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나쁘다, 옳은 말일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머리가 그렇게 우리보다 그렇게 현저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이 이루어 놓은 과거 조상 대대로 쭉쭉쭉쭉 누가 뭘 발견하면 누가 그것을 조금 더 보태갖고 더 발전시키고 또 보태가서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오늘에 온 거지 누가 한꺼번에 확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 뭐 지가 자라고 살아남는 방법,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방법을 자식에게 말로서는 못 가르치니까 지가 행동으로 가르쳐서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건 다시 지 새끼에게 또 알려주고 이렇게 가서 계속 이어내려 오잖아요,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좀 더 보태. 그래가 또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석기 시대에서 도구로 쓰니까 돌로 만들기는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돌을 좀 정교하게 갈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돌 가지고만 쓰기면 나쁘니까 나중에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어떻게 만들어? 진흙을 구워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담고 먹을 것을 담아놓는 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 무슨 잘 깨지고 나빠. 그래가 청동, 철기, 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하니까 바퀴 그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보다 끌고 다니는 게 더 편해. 맞아. 그래. 자, 근데 그 끌고 다닌 것이 몇천 년 전에도 끌고 다녔는데 우리는 60년대도 끌고 다녔죠. 지금도 저희 집에 리어커 있어요. 리아카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아이고 이거 끌고 다니는 거 못 쓰겠어. 그걸로에다가 엔진을 달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엔진을 또 발견해갖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점점 좋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맞아요. 옛날부터 거꾸로 조상 대대로 남이 해놓은 걸 보태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아까 외딴섬 얘기했지만 나 혼자 아파트에 혼자 가만히 있으라면 살 수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밖에 나오면 옛날식으로 길이 포장도 안 되고 그러면 비 오면 질떡질떡 하면서 그렇게 땅을 걸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만큼 또 포장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나가면 다 돼 있죠. 나가면 또 버스 타면 되고 택시 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어떤 때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나라에서 하나 혜택 받은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내 집부터 나가면 내가 낸 세금,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도 우리 전기세 내기는 하지만은 국가가 그런 전기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걸 내 돈 주고 사는 걸 할지라도 나라가 없고 그러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아주 고얀 어머니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사람 닮으면 안 돼? 이게 교육입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쓰레기 천지가 돼버리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혼자 못 사는 거죠. 현재 사회에도 그런 판에 과거 선임들이 그런 원시인들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의 살아온 업적이 계속 우리한테 되물림 되면서 발전돼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 문명을 누리고 산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입니까? 근데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좀 머리도 우둔하고 발달 안 했고 그 원시인들이었고 어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잘 못 배워서 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잘 모르셨죠. 그런다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무식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을 놓고 20대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할지 알까요? 할머니는 이런 것도 못 써요. 그래, 그만큼 빨리 발전하니까. 근데 그 발전이
지네들이 이룬 게 아니란 얘기죠.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선인들이 물려준 유산 위에 또 발전, 유산 위에 또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의가 있는 거죠. 옛날에 뭔 일이 있었대. 뭐 그거 알아서 뭐가 중요해요. 그것도 알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 생각해보는 것. 그러니까 역사에는 결과적으로 철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철학.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 역사적으로 좋은 일이었다면 그것을 또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자, 선사시대를 석기시대와 청동시대, 철기시대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석기시대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석기시대를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석기시대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한반도 있죠.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70만 년 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대요. 70만 년 전에. 또 이게 뒤집힐지 모르죠? 그보다 더 전부터 살았다 할지도 몰라요. 근데 현재로서는 70만 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 그때는 한국이 아니었잖아요.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의 그 석기를 요즘 말로는 뗀석기라고 해요. 떼내다 할 때, 띄어내다 할 때 뗀석기. 예,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이거를 타제석기라고 그랬어요.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타제석기. 근데 요새는 한글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뗀석기, 떼서 썼다 이거예요. 뗀석기. 그러니까 어떻게 떼었으냐? 이 돌을 가지고 뭘로 쓰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에따이 저 큰 돌에다가 집어 던져갖고 깨트리면 되겠죠?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어떤 도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잘했네. 다른 돌 가지고 툭툭툭 쳐가지고 깨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깨트려서 두들기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깨트려서 쓰는 거예요. 동물들이 지가 뭔 문제가 있으면 돌을 집어서 던질 수 있나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저한테 뭐 위험이 있으면 돌을 집어서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런 동물은 없어요. 원숭이 중에서 머리 좋은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자가 아무리 싸나워도 지가 돌을 집어서 던지진 않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니까 지금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쓴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뗀석기를 쓰다 이제 좀 더 발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좀 더 잘 두들겨서 자기의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물을 잡는 거죠. 말하면 수렵이라고 그래요. 수렵. 동물 사냥을 해서.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사람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할 수가 있었던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져서도 할 수 있죠. 서로 협력해 가면서. 그리고 멀리서 돌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사납고 큰 짐승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날고기로 먹었겠죠. 그러다가 좀 더 몇십 년이 지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만 년 전쯤에서 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불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아까 같이 뭐 돌을 두드려 보니까 불이 나더라. 이건 아닐 테고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게 있죠. 이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게 막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불이 나. 그 이상한 게 불이 난단 말이에요. 아, 보니까 열도 있어. 나중에 불이 없어진 다음에는 거기에서 짐승도 죽어 있고 그러면서 그 익혀진 걸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불을 만들어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아까 차돌을 부딪혀서 그런 걸 발견했겠죠. 그래 이제 불씨를 남겨놓고 계속 하면서 그렇게 돌판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모여 살으면 서로 돕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무리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처음은 어떨까요? 자기 새끼 그 다음에 그 새끼라고 하니 이상하는데 착각을 하고 자식 그 자식에 또 자식 하면은 되게 그 일가가 모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 일가가 모여서 이제 사촌 고종.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촌도 안 만난다는데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동네 보면은 6촌, 8촌, 10촌 다 있죠. 자, 5대주 할아버지면 고조 할아버지는 형제일 테고 증조 할아버지는 사촌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는 6촌이죠. 아버지는 8촌이죠. 나는 10촌이죠. 5대주 할아버지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그 친척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그 집성촌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고향 생각해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씨면 이씨 그 집성촌이 있지만 다른 성씨들도 섞여 살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뭐 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친척들이 모여 사는 시족사회, 시족사회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넓어지면은 여러 시족이 모이니까 그거는 부족 사회가 되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게 돼요. 족장, 그런 부족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고 그렇게 채집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살 일이 별로 없지요. 많이 돌아다녀요. 동물들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열매 같은 거 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따먹고 살아도 되겠어. 그리고 과거에 뭐가 저 열매 같은 거, 씨 같은 거 있어서 따먹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겨놓았더니 그것이 다시 싹이 나갖고 커져. 오,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씨를 뿌리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리를 예를 들어 요새 같은 보리는 아니죠. 요새 같은 밀은 아니죠. 요새 같은 뭐 수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과거에 저절로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충 그런 걸 뜯어 먹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름이 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없어지니까 따다 놔뒀다 먹어야겠어. 그 보관을 하게 되겠죠. 고구마도 감자.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남아서 버렸더니 또 싹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농사 짓는 거. 아, 이것도 심어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심는 것보다 가만히 놔뒀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돌보고 또 뭣도 갖다 주고 물도 주고 하면 더 잘 자라더라는 하니까 농경법이 발달하겠죠, 점점. 자,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모여 사는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동굴 같은데 과거에는 살다가 나중에는 막집 같은 거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뭐 기둥 세우고 뭐 뭘 엮어서 얹고 이런 수준이죠. 그런 막집 같은 거를 만든다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뭐 연천군의 전곡리라든가 공주 석장리 또 단양 동굴 이런데 그런 유적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중에 4번이나 빙하기가 또 왔대요. 이런 중에서도. 그리고 이때 구석기인들은 이렇게 말이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성 실용 여러분들 그 말을 못하는 분들도 뭔가 손으로도 의사 표현하고 다 하잖아요. 수화 요새 수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옛날 분들도 말은 구체적으로 했지만 뭔 뜻이고 이렇게 서로 아는 거죠. 동물들도 지금 어떤 소리가 무슨 신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닭을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는 걸 봤을 텐데 요즘은 다 닭고기나 먹지 닭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지만 옛날엔 집에서 다 놓아 먹였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암탉이 알을 쭉 낳다가 지가 이제 새끼를 갖고 싶어. 그러면 괜히 꾹꾹꾹 하고 다녀요. 괜히 그런 소리 그러면 제가 알을 이제 품어서 새끼를 하게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알을 집에다가 둥지에다가 한 20개 놓고 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품고 있어요. 꼭에다 이렇게 그렇죠, 풀매가지고요. 저도 했어요. 풀매가지고 거기 따뜻하니까 거기다 계란을 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뭐 40일인가 20일이요, 20일. 자, 그런 식으로 저 신호를 하는 거죠, 주인한테. 그리고 나중에 병아리가 이제 20일이 되는데 지가 하루 종일 품고 있다가 딱 하루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 먹고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20일이 되면 이제 병아리가 나와요. 그럼 병아리가 조금 있다가 바로 걸어 다녀요. 그러면 암탉이 가는 대로 병아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어디 있으면은
저기 저 혼자 안 먹고 암탉이 뽁뽁뽁뽁 하면은 네. 병아리들이 막 모여듭니다. 네. 맞아요. 자, 그게 소리죠. 소리로서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시골에 사는데 저도 병아리랑 다 해봤어요. 자, 머리 좋은, 좀 그보다 머리가 좋은 침팬지라다 이런 동물도 표정이 한 7가지가 나온대요.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어떤 신호가, 소리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명색이 사람인데 그런 어떤 음성 신호가 당연히 있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은 뭔가 동물과 달라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록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무엇은 몇 개, 무엇은 몇 개 이런 거 표시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림 같은 걸로 표시해 놓는다 이거죠. 조각가도 글씨가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는 이제 어떤 자연이 막 아름다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흉내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동굴 같은 데다가 그렇게 뭘로 파가지고 벽화 같은 거를 돌 같은 데다 벽화 같은 것을 이제 그려놓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 과거 사람들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멋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타조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뭐 구스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목걸이를 만들어서 건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타조는 엄청 크대요, 엄마.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지나니까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있던 그런 물건은 또 다른 데다가 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오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서로 거래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구석기 시대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딱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구석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신석기 이렇게 자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게 점점 발달해 오는 것을 지금 역사가들이 대충 이 정도에는 구석기, 대충 이 정도는 신석기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대략 뭐 이제 70만 년부터 뭐 10,000년 전까지는 구석기, 10,000년 이후는 뭐 신석기 이런 식으로 대충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1000년, 몇백 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구석기 지나면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는데, 이때 보다 더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사회도 이제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가 되고 이제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짐승도 그때 잡아먹는 것보다 키우는 게 좋겠어. 그래야 이제 가축 같은 것도 이제 키우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거기서 이런 식물 저런 식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껍질을 벗겨갖고 뭘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을 뽑아서 옷감 같은 걸 만들게 된 거죠. 신석기 시대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물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모여 살게 되었고, 과거에는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대충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이때는 집을 좀 더
정교하게 질 수 있는 소위 움집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움집은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들 다 낮았지요? 맞아요. 뭐 일었으면 천장이 이 머리에 닿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에 집을 그렇게 높게 질 리는 없잖아요. 바람도 불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온도라든가 이런 거 뭐 난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반 정도는 땅 속으로 들어가고 반 정도는 이제 위로 올라오게. 그러니까 반지하형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도 그런 식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런 게 움집이라는 거를. 그렇게 해야 보온이 어느 정도 되고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가운데 그 화덕 그런 것들을 놓고 쓰기도 하고. 자, 바다에서 고기 같은 걸 많이 조개 같은 거 많이 잡아 먹다 보니까 조개 껍질 같은 것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조개 껍질을 한 대 모아가지고 그 집 옆에 묻어버리는 거. 폐총이라고 그래요. 폐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폐총 속에 과거 어떤 유물들이 있어가지고 밝혀내는 일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옛날 그런 신석기인들도 분리수거를 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조개 껍질을 모아서 그런 땅에 묻어서 폐총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로서는 우리가 서울의 암사동 아시죠? 암사동에도 있고 부산으로 말하면 동삼동 이런 데가 유물들이 있는데 이때 석기를 간석기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마제석기라고 그랬는데 갈아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교하겠죠. 이제 잘 문질러 가지고 잘 다듬고 뾰족하게 할 건 뾰족하고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제 잘 다듬어서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간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민문이 투기. 이때부터 벌써 이제 흙으로 진흙을 부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릇. 그래서 민문이 투기 아니면 빗살무늬 투기. 빗으로 그은 것 같이 이렇게 무늬가 생겨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사회는 평등 사회였다. 물론 그 위에 족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떠받들기는 했지만 그런 모여 사는 사람 구성원들끼리는 평등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뭔가 믿는 사람은 약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변화도 있고 폭풍우도 많고 하니까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 속에 발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때 신앙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때 신앙 세 가지는 뭐냐면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미즘은 뭐냐면은 이런 자연에 정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에서 어렸을 때 사실 때 어디 큰 고목나무 밑에다가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봤어요. 근데 이때 신석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때까지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신이 있다는 거예요. 막 오래된 나무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자르면은 막 큰일 난다는 거. 예, 예. 그런 짓을 했어. 그 나무가 한 몇백 년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각 마을에는 그런 나무들이 큰 게 있습니다. 고목나무. 비가 지내고. 마을 입구에도 있고 그 마을의 안녕을 빈다고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도 갖다 놓고 막 그래서 바다에서도 저 바다 그 어부들이 그런 것도 그렇죠. 해달라고 이제 네. 비가 지내는 것도 보고 그렇죠. 그 바다에 용왕이 있다는 거지. 예예. 그렇게 자연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디 뭐 저 계룡산 가가지고 뭐 지 아들 입시 저기 대학 입 잘 들어게 해달라고 빌고 저기 지금도 어디 저기 팔공산 대구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태어난 그 동네가 그때 팔공산인데요. 그 돌에 팔공산 돌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저기 대학 입시 문제를 풀겠어? 그 진짜 있다면 아이 나는 못 하는데 에이 갖고 와서 나한테 돈 주니까 나 받거나 말지 뭐 그럴 거예요 그 귀신은. 아무튼 그게 이제 애니미즘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이런 신앙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건데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토테미즘. 이거는 뭐냐 동물을 믿는 거예요. 예. 인도는 소를 얘를 믿잖아. 그렇죠. 인도 소를 숭상을 해가지고 소가 그냥 길에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자동차가 소가 가만히 막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과거 우리가 단군 신화에 곰 얘기 나오죠. 우리는 그 단군 신화에 의하면 곰의 자손이요. 왜냐하면 곰하고 단군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니요 곰하고 그 환웅하고 결혼해가지고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단군 할아버지 우리 자손이니까 곰 자식이지. 곰후손. 곰이 여자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렇죠 여자로 네, 변했죠. 네, 마늘하고 쑥하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백날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곰이 됐다는 의미가 들고 네, 곰이 이제 사람이 됐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그냥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런 우리나라는 하늘과 이런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늘 사람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모여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지인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곰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화로서 내려오지만 그거를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그 당군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환웅이라는 사람도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거든요. 그 왕 같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신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둥 이렇게 신격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은 하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과 저기 그런 곰은 아니지만 그런 곰과 관련된 그런 부족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갔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서양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지가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른 나라는 허무맹랑한 것도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에이 당군 신화 그게 뭐 이야기거리야 동화거리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가 뿌리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있는 그대로 아예 곰이 100일 동안 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대 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독교 이제 믿는 분들이 하지만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무슨 흙으로 어떻게 사람 만들어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믿잖아요 그냥. 그 다음 또 신앙이 아까 애니미즘 뭐 자연 나무라든가 이런 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애니미즘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을 믿는 토테미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것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한마디로 무당에 가서 뭘 물어보고 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구스러면 낫는다고 하죠. 가서 하면은 그냥 있으면 뭐가 화가 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정을 하면은 어느 날 해서 구스러면 낫는다고 괜찮다고 그런 거 또 꼭 그 샤머니즘 반드시 무당이 뭐가예요? 대리를 해주지요. 그래가지고 저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 지가 변신해갖고 말을 이제 아버지 말투, 어머니 말투로 해갖고 이제 하잖아요. 박근혜도 그래서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태민한테 그 신세 망쳐서 감옥 써 있잖아. 그러다가 또 애인이 돼버렸지. 근데 어쨌든 이 무당이 이렇게 신을 대리해서 이렇게 만나고 지가 신들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저 무당은 지가 서산대사를 모시고 있다는 둥. 서산대사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 서산대사를 믿는다는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 네. 를 모시고 있다는 그 허무맹랑한 걸 또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무당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점치는 거 있잖아요. 사주 팔자 보는 거. 그거는 이렇게 귀신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사주를 공부해가지고 글자를 푸는 거예요. 말하면 거기에서 사주 넣어서 하면은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점괘를 해석할 뿐이요. 점쟁이가. 그걸 옛날에는 시각장애인 메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해주고 또 거기에는 없는 거죠. 아무튼 더 잘되게 해달라고 또 병을 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집단으로 가서 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혼자 가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시각장애인은 근래 시각장애인들 현대 그 교육 우리 맹학교에서 배우는 이류 있잖아요. 그걸 배우는데 거기에 찐짜리 외우는 경렬이 있거든요. 폐경, 대장경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아무튼 스테오는 인맥경 이렇게 회음곡골 중국 관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할 말이 없어서 그걸 외우고 있었대. 경을 남의 알게 뭐예요? 그거 할 때 뭐 해도 모르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을 읽고 오고 맹인들은 돈을 잘 버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도
맹인들 안 먹는 저 무자격 안마사들이 있잖아요. 네. 경락 마사지다 뭐다 하듯이 많지. 그런 것처럼 옛날에 조선 시대에 또 이런 그 샤머니즘 이 무당들이 있는데 맹인들은 이제 그런 걸 공부해 갖고 이제 경을 읽고 돈을 잘 하루 밤새 경을 읽고 돈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돈이 아니라 주로 쌀이겠죠. 쌀을 받아서 이제 나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무당이 화가 나겠어. 저는 왜 안 못 보는 인간들은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내 밥그릇 뺏는다고 하니까 아침에 만나네 밤새 경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소경을 만나면 재수 없어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당한테 나온 소리거든. 무당 아니면 소경을 아침에 모아서 재수 없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그때부터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신앙들이 있었다 그때. 근데 그 신앙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60년대까지 있었고요. 지금도 남아 있지요. 조금은. 지금도 점치는 사람 있나 봐요. 많아요. 있죠, 지금도. 당연히. 고문산 가봐. 우리는 그런 데를 안 가는 거 모르지만은.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글로 전해오지 않는 옛날 선사시대 그런 기록들은 유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적이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덜 발견된대요. 그 이유는 뭔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구는 계속 변화해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폭풍도 있고 뭐 빙하기도 있고 그랬는데 또 지구 자체도 바다가 좁아지기도 하고 대륙은 넓고 바다가 좁아지기도 하고 바다가 넓어지고 대륙이 좁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대륙이 움직여요. 선생님, 네? 화장실 좀 가요. 그렇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대륙도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는 뭐 보통이고 이 바닷가를 생각을 해보시죠. 자, 바닷가가 항상 지금 현재 부산 바닷가, 뭐 저기 목포 바닷가, 뭐 저기 경포대 이런데 이때도 이게 조금 육지 쪽으로 좀 물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멀리 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뭐 몇천 년 전, 뭐 만 년 전, 2만 년 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재 육지가 현재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바닷가로 훨씬 더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그랬어요?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남해안도 동해안도 서해안도 훨씬 바다 멀리 나가서 살았던 거지요. 거기가 땅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바다로 변해서 이제 뒤로 후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바다에 있겠죠, 현재. 그래서 옛날 유적이 우리나라는 덜 발견된다. 그럼 왜 우리나라만 그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는 육지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한반도 삼면이 바다잖아요. 육지 끄트머리죠, 우리는 사실. 육지 끄트머리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선인들이 살았던 곳은 남해안, 서해안 바닷속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차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신석기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청동기 사회.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를 발견해서 나중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가지고 청동기를 만들어갖고 썼는데, 이 청동기는 단단한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로 쓰지는 못하고 도구로 주로 썼고, 장신구, 뭐 예를 들어 귀걸이니 뭐 목걸이니 이런 거 도구로 만들어 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족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검, 세형 동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비파형 동검 이런 것 같은 거. 이때 잡곡농사와 더불어서 벼농사도 청동기 시대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보통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은 이때 이 청동기 시대 때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 연도로 보면 2333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021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1년 시작되는 것을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태어난 때부터 해갖고 따져서 지금까지 2021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이 서기 21년이 시작되기 전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5천 몇백 년이 되겠죠. 예, 그때 세워진 나라가 이제 고조선인데, 이때가 이제 청동기 시대고, 이때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이 했었다. 자, 이런 유적이 지금 대전이로 말하면 괴정동 있잖아요. 괴정동에 농경문 청동기라는 것이 발견이 돼서 농사를 졌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대요. 제가 사는 곳이 괴정동인데 괴정동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산이라든가 김포 그런 곳에 토탄, 여러분 토탄 아세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석탄은 아주 깊은 곳에서 파내는 거죠. 그거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근데 토탄이라는 것은 비교적 얼마 안 된 거예요. 몇천 년 내지는 몇백 년.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깊이 안 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형태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캐면은 부슬부슬 해가지고 새카맣게 오래돼갖고 이제 다 썩은 거죠. 나무 썩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기 어쩌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숙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땅으로 묻혀져 가지고 그걸 이제 파내면은 까만 그런 썩은 나무 형태가 나와요. 그걸 이제 토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토탄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돼요. 저희 어렸을 때 밭에 우연히 땅을 조금 파니까 이런 토탄이 있어가지고 이걸 캐다가 마당에 말려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이 불무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 우리가 왕교도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연료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토탄이라고 하는데, 이 토탄 속에 벼씨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렇다 보면 그때 농사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옥천, 대천리 이런 데도 이런 쌀, 오리, 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농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농사를 지으려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죠. 아니면 물을 보관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것들도 그때 만들어 썼다. 자, 농사를 지면서 모여 살고 하니까 자식을 두는 대로 무조건 낳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그때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고 물건이 많이 생기면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 조금 가진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많이. 곡식이 많은 집, 또 못 먹는 집, 뭐 그런 빈부격차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족 간에는 우리는 별로 없는데 쟤네들은 또 많네. 그러니까 부족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빼앗으려고. 자, 갈등과 전쟁 같은 것이 그때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청동기 시대는 이제 나라가 주로 만들어져요. 이제 나라라고 해봐야 큰 나라가 아니고, 우리 뭐 현재 대전 지역, 우리 여기 대전을 포함하니 남쪽에도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나라들이 또 합해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복속되고, 또 갈라지고, 이런 거는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흥망성쇠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점점 합해지고 하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자그마한 나라들이, 이름도 모를 나라들이 많이 있던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 선사시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삶은 어땠던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쌍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랬구나 하고 이 시간 느끼면 되고요. 지루하신 거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또 그 역사 이야기 전해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